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행정법 교재 중 사인의 공법 행위와 신고 부분입니다. 네, 이게 좀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실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좀 재밌게 풀어드릴게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 같은 개인이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어떤 법적인 의미를 갖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 특히 그중에서 신고라는 절차가 있잖아요. 네, 신고 많이 하죠. 그 신고가 어떻게 나뉘고 또 어떤 효과를 갖는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알아두시면 행정 절차를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실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사인의 공법 행위, 이게 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개인이 공법적인 효과, 그러니까 어떤 권리나 의무를 만들거나 없애거나 뭐 이런 걸 하려는 행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좀 개인이 행정의 대상, 객체로만 봤는데 이제는 국민의 법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개인이 하는 이런 공법 행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죠. 그렇군요. 그럼 이게 행정청이 하는 행정행위하고는 다른 거죠? 당연히 다르죠. 이건 개인이 하는 거니까요. 행정행위처럼 그 자체로 뭐 공정력이라든지 아니면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집행력 이런 효력은 없어요. 아하. 그리고 보통은 법률 관계를 좀 명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조건이나 기한 같은 부가적인 약속, 이걸 부관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붙이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안 되고요.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아는 민법상 행위, 예를 들어 개인 간의 계약 같은 거랑은 또 어떻게 다른가요? 민법 규칙이 여기에도 적용되나요? 네. 기본적인 부분들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의사 능력이나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 같은 거요. 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민법 제107조에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규정이거든요. 아, 비진의 의사표시요. 속마음이랑 다른 의사표시, 뭐 농담으로 계약하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민법에서는 상대방이 그 속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될 수도 있는데 판례는 공법 관계는 좀 다르다고 봐요. 어떻게 다른가요? 공법 관계는 좀 형식성이나 안정성이 중요하니까 개인이 하는 공법 행위에는 이 107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아, 그래서 설령 속마음은 달랐더라도 일단 표시된 대로 효력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해요. 예를 들어 군인이 사실 그만둘 생각은 없었는데 전역 지원서를 냈다면 그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본 판례가 있습니다. 공적인 절차니까 그 명확성을 위해서 속마음보다는 표시된 걸 더 중시한다 이런 거군요.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 신고로 넘어가 보죠. 이게 그냥 신고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바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하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실무에서도 중요하고 여러분 권리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거든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이름만 들으면 행정청 승인 없이 그냥 알리기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뭐 자기 완결적 신고라고도 부른다던데요? 네, 정확합니다. 법에서 정한 서류라든가 뭐 형식적인 요건만 딱 갖춰서 행정청에 내면 그게 도달하면 행정청이 네, 받았습니다 하는 수리 행위가 없어도 신고 의무는 끝난 걸로 보고 법적 효과도 바로 생기는 거죠. 아, 그냥 내면 끝! 네, 행정절차법 제40조의 근거가 있고요. 대표적인 게 건축법상 건축신고나 아니면 뭐 체육시설업 신고, 작은 의원 여는 신고 같은 거요. 그럼 행정청은 서류 제대로 왔나? 형식만 보고 그냥 받기만 하는 건가요? 혹시 내용이 법규에 안 맞는 것 같으면 거부할 수도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형식적인 요건만 심사합니다. 법령에 없는 뭐 실질적인 이유들 들어서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어요. 네. 물론 서류에 흠이 있으면 보완해라 요구하고 그래도 안 하면 반려할 수는 있죠.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이 있어요. 최근 법원 태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거든요. 어떤 변화요? 형식적으로는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라도 행정청이 그걸 거부, 즉 반려했을 때 그 반려행위 때문에 신고한 사람의 권리나 법적 상태가 좀 불안정해진다면 그 반려행위 자체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해주는 추세예요. 원래는 안 됐는데 이제는 소송이 가능해진다. 네, 건축신고 반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분쟁을 좀 빨리 해결해 주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흥미롭네요. 형식은 그대로지만 실질적으로는 다툴 길을 열어주는 거군요. 자, 그럼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정반대겠네요. 행정청에 수리가 꼭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이걸 행위요건적 신고라고도 하고요.
행정기본법 제34조의 근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행정청이 신고 내용을 보고 오케이, 수리합니다 라고 해야만 비로소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행정청이 심사할 수 있는 범위도 더 넓겠네요. 그렇죠. 형식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법에서 정한 실체적인 요건까지도 심사할 권한을 갖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 식당 주인이 바뀔 때 하는 지위승계 신고라든지 주민등록 전입 신고, 아니면 큰 마트 같은 거 열 때 하는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이런 것들이 해당돼요. 그렇다면 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행정청이 거부하면 그건 당연히 행정수송 대상이 되겠네요. 국민 권리에 직접 영향을 주니까요. 네, 맞습니다. 수리 거부는 처분에 해당해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신고가 사실 법에 안 맞는데 행정청이 실수로 수리를 해버린 경우요. 아, 잘못 수리한 경우? 네, 이때 그 수리 행위 자체는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가 되는데요. 그 하자가 아주 중대하고 명백하면 아예 처음부터 무효가 돼서 신고 효과가 안 생기고요. 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면 일단은 유효하고 나중에 취소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복잡하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신고 하나가 여러 법이랑 관련될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 식당 신고인데 건축법 문제도 얽혀 있다거나 하는 경우요. 아, 네, 그런 경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상으로 식당 영업신고 요건을 다 갖췄어요. 근데 그 가게 건물이 건축법상 불법 건축물이에요. 그러면 적법한 신고가 될 수 없습니다. 아, 하나만 통과하면 되는 게 아니군요. 네, 관련된 모든 법의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사인의 공법행위 개념부터 시작해서 특히 중요한 두 가지 신고 유형에 대해 깊이 알아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형식 요건 갖춰서 내면 바로 효력이 생기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청에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이게 핵심이고요. 네, 그리고 그에 따라 행정청이 뭘 심사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불복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는 점, 이걸 기억하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어떤 신고를 하실 때 내가 하는 이 신고가 둘 중에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본인 권리를 지키고 절차를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 나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법원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거부에 대해서도 소송의 문을 점점 넓혀주고 있다면 앞으로 이 두 신고 유형의 구분이 실제 법 적용에서는 조금 더 유연해지거나 어쩌면 경계가 좀 모호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또 행정청의 심사 관행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재미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